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체크해 드리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제가 서울에 그 천호동하고요. 네, 예, 천호동하고 마포 서교동하고 네, 또 중구 그 한학동에 네, 그 투룸을 세 가지 갖고 있어요. 그 네. 2015년에 네. 임대 그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내년이면 끝나거든요. 아, 네, 예, 그래 끝나는데 이걸 이제 하나씩 매도를 해야 될까? 네. 안 그러면은 좀 더 가지고 가야 될까? 미래 전망이랑 네. 또 뭐 매도 시점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언제 한꺼번에 가져올지. 하면 안 되는지. 그쵸. 차례대로 예. 하셔야죠. 안 그러면 좀 네. 혹시라도 더 좋으면 갖고 가야 되는지 전문가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주소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지역에 보유하고 계세요. 천호동은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예, 천호동은요. 네. 아니면 이름으로 이야기를 주셔도 됩니다. 천호동 39-9번지요. 네, 39-9고 이건 어떤 형태세요? 예, 그 투룸이에요. 투룸. 네, 투룸이요. 그리고 예. 서교동은요? 서교동은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469-3번지요. 네, 469-3. 이것도 투룸인가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 황학동은 어떻게 보유하고 계세요? 한학동은 656번지고요. 네. 예, 그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주거용 이거는 오피스텔. 방 3개예요. 방 3개. 네, 알겠습니다. 네. 와, 부럽습니다. 다양한 지역에 보유하고 계세요. 자, 각각의 시점 전략, 또 특히나 향후 전망 먼저 체크해보고 움직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오늘 소장님의 명쾌한 의견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소장님 체크해 주실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수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3개 주택 갖고 계신데 일단 다 전세로 놓고 임대사업자 내셨단 말씀이시죠? 네네. 15년도에 구입했으면 갭도 굉장히 작았을 거고 매가도 좀 많이 올랐겠네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처음에 네. 해서, 시킨 대로 해서, 그때 저건 소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위치가 뭐 다 나쁘지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알아보시게 되면은 네. 투자금 대비했을 때는 몇 배 올랐어요. 와. 네, 몇 배 올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궁금하신 거는 임대사업자를 냈는데 네. 네. 한꺼번에 팔아야 될지와 뭐 이런 네. 것들이네. 일단은 15년도 이게 언제쯤 구입하셨던 거예요? 구입은? 15년 그 가을쯤이요. 가을경. 그러면 예를 들어 뭐 9월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9년, 그러니까 20년 정도 9월 달이 넘어야지만 일단은 이게 기간이 5년이 채워지잖아요. 네. 5년 채워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네, 5년 채워야 되니까 내년 9월 달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등록한 시점이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이후에 표준임대차 계약서 신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임대차 신고. 네. 네, 요 기간이 5년이 된 시점 이후에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엔 지금 팔려야지만 그때 5년이었으니까. 그러면 5년 지나서 요거를 팔게 되면 얘네들은 지금 다 그냥 현재 3주택이면 엄청나게 중과세를 원래는 부과가 돼야 되는데 얘는 그걸 다 피해서 일반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일반 과세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크게 관계는 없어요. 아무 데나 팔아도 상관없고 이거 요 기간만 지난 다음에 팔아도 상관없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한 연도에 예를 들어서 2019년도다. 그럼 2019년도에 A라는 어떤 그 주택을 팔고 B라는 주택을 팔았어요. 그럼 하나는 3천만 원의 차익이 생겼고 하나는 뭐 1억 원의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은 3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1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거를 19년도에 같이 팔게 되면은 요걸 합산해서 1억 3천만 원이라는 어떤 그 세액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해되시나요? 네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좀 이해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하나씩 각각 1억씩 벌었다. 그러면은 1억에 대한 세금 한 2천만 원, 또 1억에 대한 세금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4천만 원만 내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같은 연식에 팔게 되면 1억 이렇게 해서 2억을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2억을 갖고 계산하면 4천만 원이 아니라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나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세금을 최대한 줄이려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 과세 기간, 연단이죠. 연단에서 네네. 2020년 하반기에 하나 팔고, 네. 그다음에 21년도에 한번 팔고, 뭐 이렇게 나눠서 파는 게, 연도를 나눠서 파는 것들이 어떤 기본공제도 매년 받을 수 있으니까 혜택도 받고,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판다고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연도를 좀 바꿔서 파는 게 좋겠다. 이런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예. 그럼 총장님, 네. 이게 꼭 주택이 아니고 만일에 그 시골에 농 같은 거나 이것도 그렇게 같이 합산이 되는 거예요? 논이요? 한 해에 집하고 같이 팔아도요? 차익이 사익이 생기면 합산하는 거고요. 차익이 없고 만약에 마이너스다, 그러면 오히려 감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연도 내에서는 합산이 되는 거예요. 예. 네네네. 그러면 제가 지금 세 가지 중에 네. 혹시 앞으로 개발이 되거나 개거치 그런 건 해당되는 집은 그런 없어요? 거는 사실은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사실 개발은 지금 기존의 재개발 지역 같은 것들도 깨지는 것도 있고 잘 이렇게 추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지정은 솔직히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올라간 정도의 금액을 그냥 매도 처리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쯤 매도하는 게 좋겠어요? 내년쯤 하나 정도 내년에 내후년에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한 해에 한 채씩. 하지만 그 순서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방송 끝난 이후에 꼭 더 자세하게 꼭 상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